모든 공감자의 마음속에는 한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었던 아이.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대신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그들을 지켜야만 안전할 수 있다고 배운 아이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가장 큰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사라지는 법을 배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데서 비롯되었다면 공감자는 기적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생존자입니다. 부모의 작은 표정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온몸의 신경을 재구성했던 아이,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감지해야 했던 아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던 아이. 오늘날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공감 능력은 사실 오래된 두려움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침묵이 당신을 구했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배웠던 그 순간들에서 윤근 이 여정을 낭만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공감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었던 아이라고.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당신을 가두었던 그 공감이 의식을 통해 오히려 해방의 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과 함께 한 걸음씩 여정을 시작합니다. 생존의 전략으로 태어난 공감에서 그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까지, 억눌린 건강한 자기를 되찾고 마침내 도달하는 자유, 강요가 아닌 선택된 공감으로. 칼 융은 불편한 진실을 속삭입니다. 공감자는 빛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었던 아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공감 능력은 처음부터 선물이나 영적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가정이 불안정했을 때, 어른들의 분노와 침묵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듯 위협할 때 아이에게는 단 한 가지 길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의 감정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 마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순간부터 아이의 신경계는 달라졌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흐려지기 전 그 떨림을 감지해야 했고, 아빠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 그 기류를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집안의 작은 파동 하나하나가 경고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공감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과도한 예민함, 끊임없는 경계 상태였습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그 공감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가면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맺어진 은밀한 계약이었습니다. 내가 모두를 돌볼게. 그러니 제발 날 버리지 마. 그 어린 시절의 배움 속에서 위험한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안전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는 데서 온다는 믿음. 사랑은 진실성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희생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윤근 이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과도한 공감에 뿌리는 덕목이 아니라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것을. 혹시 당신도 자신을 공감자라 부르나요? 그렇다면 당신 안에는 아직도 타인을 만족시켜야만 살 수 있다고 배운 그 아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긴장이 가득한 집에서 아이는 살아있는 경보기가 됩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기의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차립니다. 칼 융은 이것을 조기 자아 적응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나는 무엇을 원할까? 라는 질문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내가 뭘 해야 할까? 라는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능력은 우리가 흔히 과도한 공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영적 덕목이 아니라 신경계의 지속적인 과잉 경계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신경계는 계속 경보 상태에 머무릅니다. 위험, 신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주위를 스캔하는 레이더처럼. 그 순간 공감자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는 가족의 이구 감정 기압계 비호로 살아갑니다. 타인의 감정이 곧 그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그들의 기분이 그의 내적 평온을 좌우합니다.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러한 공감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박입니다. 타인을 느끼는 이유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무언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경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만성적인 정서적 피로, 진정한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몸과 마음, 실제 위협이 없음에도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공감자는 자신이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라지만 사실 그 깊은 뿌리에는 고통을 감지하는 생존자의 레이더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정말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짊어져야 했던 방패였나요? 공감자가 사랑받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컸습니다. 바로 모든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건강한 자아 가마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나 화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나도 필요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 라고 경계를 세우고 아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이 모든 것은 너무 일찍 억눌렸습니다. 불안정한 집에서 자기 표현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거절로 이어졌고 욕구는 짐이 되었으며 아니라는 말은 사랑 자체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기 이미지, 나는 좋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니까. 그러나 윤근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건강한 자아란 자신을 존중하는 힘, 자신의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힘,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균형의 힘입니다. 이 힘이 박탈되면 공감은 곧 소진이 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던 아이는 자신을 해치는 것조차 거절하지 못하는 어른이 됩니다. 분노를 삼켜야 했던 아이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불타는 어른이 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감춰야 했던 아이는 모든 것을 주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윤근 분명히 말했습니다. 과도한 공감은 순수한 빛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를 잃어버린 그림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억눌렸던 나를 되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더 민감해질수록 당신 자신과는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자의 역설입니다. 칼 융은 이를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거라고 불렀습니다. 돕고 싶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만 한다는 내적 강박으로 움직이는 존재. 도움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불만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의 역할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정서적 소진, 정체성의 상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공허감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이 아닌 강박에서 비롯된 공감은 자신도 치유하지 못하고 타인도 치유하지 못한다. 한때 힘처럼 보였던 그 공감은 결국 삶을 갉아먹는 족쇄가 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타인의 감정 속에서 길을 잃은 채 자신만의 목소리를 언제 잃어버렸나요? 모든 공감자의 깊은 내면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칼 융은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결코 표현되지 못한 분노,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갈망, 자기 자신을 돌보고 싶은 본능이 모든 것은 진실한 감정이지만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어린 시절 깊이 묻어버린 것들입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부정해온 나의 일부입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감추어야 했던 부분들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둠을 의식화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난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거칠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향해 용기 있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는 분노가 있다. 그래, 나에게는 자유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 나는 나를 돌볼 자격이 있다. 우리가 그림자를 외면할 때 우리는 그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의식 속으로 끌어올릴 때 그것은 새로운 힘으로 바뀝니다. 분노는 용기가 되고 자유의 욕망은 건강한 경계가 되며 사랑은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의 문을 열 용기가 있나요? 평생 자신조차 외면했던 그 진실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나요? 칼 융에게 있어 개별화는 영적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과정, 살아남기 위해 배워야만 했던 가짜 자아를 벗어던지는 여정입니다. 평생을 타인 속에 녹아 살던 공감자는
어느 순간 정서적 붕괴에 이릅니다. 더 이상 역할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진실을 요구합니다. 내면은 진짜 나를 갈망합니다. 그 신호는 분명합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사라짐, 의존하는 이들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깊은 정체성의 혼란융은 이것을 공감자 번아웃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면도 기능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마주해야 하는 순간, 개별화는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린 시절 결코 말하지 못했던 나도 원해라는 목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내 목소리를 회복하는 것, 빼앗겼던 내 자리를 되돌려 받는 것, 뒤로 밀려났던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특권은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특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그 선택이 타인의 실망을 불러오더라도 당신은 주어진 역할을 이룰 준비가 되었나요? 그 대신 기다려온 삶을 얻을 준비가 되었나요? 치유의 길을 걷는 공감자는 결국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과 나 자신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잡을 수 있을까요? 칼 융은 이것을 초월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대립을 하나로 묶어 내적 긴장을 새로운 의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타인을 돌보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랑은 곧 소진이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지키며 타인을 외면하는 태도는 고립과 차가운 이기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두 극단 사이에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융기 말한 성스러운 이기심 심제열입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 윤리적인 자기사랑입니다. 이 말은 곧 나는 너를 돌보겠지만 나 자신을 해치면서까지는 아니다. 나는 너에게 시간을 내주겠지만 내 공간을 잃지는 않는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균형이 이루어질 때 공감은 강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뀝니다. 나는 반드시 도와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한계 안에서 돕기를 선택한다로 변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이 균형은 이상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충분히 살아있을 때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고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나요? 당신의 마음이 자유로울 때만 예스라고 말할 용기가 있나요? 공감자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저항, 때로는 노골적인 반발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달라졌어. 너 이제 이기적이야. 하지만 진실은 달라진 것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야 세운 경계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이 분화의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흔들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도한 공감, 당신의 침묵, 당신의 끝없는 희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이때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사랑은 정말 당신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제공한 기능, 구원자, 경청자, 보호자에 불과했을까요? 저항은 잘못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개별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삶 속에서 기능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난의 시선을 견딜 수 있나요? 너 달라졌어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마침내 스스로에게 돌아왔음을 알 수 있나요? 공감자가 고통과 저항을 지나 오래된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바로 통합된 정체성입니다. 이제 공감은 강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무너져도 널 지켜야 해가 아니라 나는 나의 힘에서 너를 돌보겠다 라는 선언으로 바뀝니다. 통합된 공감자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선택된 공감, 강요되지 않은 공감, 타인을 보도에 녹아들지 않는 자비로운 거리감, 상호적인 관계, 일방적 희생이 아닌 균형 잡힌 교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는 건강한 경계,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지켜내는 힘융은 말했습니다. 통합은 공감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감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생존의 전략이 아닌 의식적인 힘으로 소진의 상처가 아닌 치유의 에너지로 통합된 공감자는 이제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한 자신을 살아냅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고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나눕니다. 이렇게 공감은 내면의 감옥에서 먼저 자신을 살리고 그 다음에야 타인을 살리는 의식적인 초능력으로 변합니다. 공감자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되찾으면 기존의 관계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계는 무너지고 어떤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람보의 관계의 재조율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당신을 한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구원자, 경청자, 희생자, 또 이 진실은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내와 희생을 사랑했을 뿐 당신의 내면의 진실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욕망, 경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이들은 비로소 두 영혼이 만나는 관계로 변합니다. 이런 관계는 많지 않지만 그만큼 더 소중합니다. 필요에 의해 맺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와 상호 존중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사람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진실뿐입니다. 진정성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나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또한 이렇게 말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너는 내 자리를 가질 자격이 없어. 예전의 공감자는 경계 없이 모든 이에게 주었습니다. 강렬한 관계라면 그것을 곧 친밀함이라 착각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사랑을 줄 대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렬한 관계가 곧 친밀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심리적 분별력입니다. 누구나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곧 필요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을 구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관계 선택이란 곧 당신의 울타리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람, 당신을 소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마주하는 사람, 당신을 기능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사람을 고르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공감은 결국 내면의 출혈이 됩니다. 그러나 의식과 함께하는 공감은 서로를 치유하는 힘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당신을 소진시키는 이들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진정으로 당신을 자격 있게 마주하는 이들에게 예스라고 할 수 있나요? 심리적 성숙의 여정에서 공감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것을 끝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 이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재양육의 과정입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재양육은 자신에게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보살핌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직접 자신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너는 소중해. 너의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있어. 너의 꿈은 의미가 있다. 재양육은 단순한 감정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작업입니다. 내면의 아이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번에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그때와 달리 이제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이 과정을 통해 공감자는 배웁니다. 조건 없는 자기 수용, 과거에 포기했던 오래된 꿈을 다시 품는 법, 휴식과 즐거움, 기쁨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융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재를 세우는 일이라고. 내 안의 아이를 돌볼 때 비로소 내 안의 어른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나요? 그토록 기다렸던 사랑을 이제 스스로에게 줄 수 있나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짊어지는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는 바로 살지 못한 삶이라고. 걷지 못한 길, 다른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꺼버린 꿈, 진정한 선택이 아닌 타협으로 이어진 결정들. 공감자는 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가족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쌓아 올린 커리어, 동반자라기보다 구원자로 머물렀던 관계, 다른 이들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삼켜버린 침묵. 그러나 어느 날 영혼이 속삭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어디에 있지? 아직 태어나지 못한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지? 여기서 애도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용기입니다. 걷지 못한 길 위에서 울고 잃어버린 선택들을 인정하며 묻혀버린 꿈의 무덤에 꽃을 바치는 일, 그 눈물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융은 믿었습니다. 살지 못한 삶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향한 문을 열게 된다. 잃어버린 것을 애도할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힘이 돌아옵니다. 당신은 아직 살지 못한 자신을 애도할 용기가 있나요? 그 애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공감자의 여정은 어느 순간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 칭찬과 인정이라는 외부의 빛이 아니라 자신 안의 중심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자각 터득할 융은 이것을 심리적 주권자이라 불렀습니다. 내적 안전의 중심을 스스로 세우는 힘, 외부의 인정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 자기 마음의 뿌리에서 안정을 찾는 힘입니다. 통합된 공감자는 이제 과도한 희생으로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면에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주지만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돕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로 떤 심리적 주권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침묵 속에서도 나는 충분하다는 신뢰, 경계를 세우면서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 융은 보았습니다. 심리적 주권이 공감을 짐에서 선물로 바꾸는 순간을, 내면에서 자유로워질 때만 당신의 도움은 진짜 존재로서 흘러갑니다.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선택으로. 당신은 자신의 내면 세계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타인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의 중심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공감자가 마침내 진짜 자아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다시 뒤로 끌어당깁니다. 세상은 속삭입니다. 예전처럼 돌아와. 다시 그 착하고 조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줘. 변하지 마. 우리는 내 희생이 필요해. 칼 융은 이것을 다의 통합의 유혹화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이 요구하는 그 압력, 다시 옛 역할로 돌아가라는 그 목소리,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지우던 시절로 끌어내리는 힘. 하지만 진실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통합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통해 누리던 이익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일 뿐입니다. 여기서 회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평화가 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평화, 다시 갇힌 감옥으로의 귀환일 뿐입니다. 분노를 숨기고 욕구를 억누르고 자신의 진실을 배신하던 그 자리로의 회귀. 융은 경고합니다. 개별화의 길은 흔들림 없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타인이 화를 내더라도 너는 이기적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당신은 변화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안전한 그림자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빛을 향해 거친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까? 마침내 공감자는 깨닫게 됩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그 공감은 사실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찾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타인의 만족 속에서만 평화를 느꼈고 주는 만큼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아를 되찾은 순간 공감은 속박이 아니라 의식적인 힘으로 바뀝니다. 이제 자유는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언제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더 이상 모든 고통에 녹아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상처를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합니다. 공감은 내적 강박에서 성스러운 능력으로 변합니다. 끝없는 소모가 아니라 스스로 원할 때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샘물이 됩니다. 융은 이 순간을 새로운 탄생이라 불렀습니다. 공감이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서 흘러나올 때 그것은 더 이상 굴레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공감을 다스리는 것, 더 이상 공감이 당신을 다스리지 않는 것, 당신의 공감이 강제된 감옥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 되는 것. 마지막에 공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됩니다. 더 이상 내면의 감옥도 침묵 속의 소모도 아닙니다. 공감은 이제 의식적인 힘, 존재와 선택의 에너지로 거듭납니다. 통합된 공감자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강인하면서도 동시에 섬세한 존재, 자비롭지만 건강한 경계를 가진 존재, 타인 곁에 머물되 자신을 잃지 않는 존재,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인 존재. 융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특권은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다. 공감자가 그 특권을 되찾을 때 그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며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끌고 죄책감이 아닌 진실한 존재에서 돕습니다. 옛 관계들은 무너지거나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들은 오직 진짜 만남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희생에 기초하지 않고 자유와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이제 공감자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인도자가 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인정을 선물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치유된 공감자의 모습입니다. 치유는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되며 세상은 오직 우리가 자신을 바꿀 용기를 가질 때 함께 변하기 시작합니다.